장직은 이렇게 모여서는 좀 자극만 받으시고 오로지 장직은 혼자서 면담에 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으쌰으쌰해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창업은 이머징 마켓에서 중심으로 가기 위한 도약의 시대에 필요하다면 장직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빠른 성장이 좀 멈추고 그리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이 앞으로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내 스스로 나의 직업을 찾아갈 거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2015년도에 첫 책을 냈는데 제목이 마법의 고충이고 작년에 나온 책이 창직이 답이다의 책인데 올 가을에 지금 세 번째 나온 책이 평생직업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쭉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왔고 지금 제가 지난 7년 반 정도에 한 270명 정도 제가 코칭을 했어요. 받으신 분도 일부 계시고 그런데 제가 했던 창직이 여러분하고 꼭 맞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창직이 됐는지를 좀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 내가 창직하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차적으로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무지하게 더운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또 MOU 제가 9시 되면은 집에서 이제 분위기 잡아가지고 10시 전에 제가 취침하는 사람이라 여기 보니까 9시 50분까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9시 50분까지 할 내용이 없어요. 9시 반이나 한 40분 그 사이에 좀 끝냈으면 하는데 내용이 많이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라도 좀 이거 정말 나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면 저로서는 아주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요 두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별명이 뿅망치인데요. 뿅망치를 오늘은 안 들고 왔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있다고. 뿅망치가 여러분들 뿅망치의 특징이 뭐죠? 뿅 소리 나죠. 때리면 보통 망치보다 좀 큽니다. 그죠? 근데 맞으면 아프지는 않은데 웃음이 나오죠.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이제 뿅망치를 왜 들어가냐면 직접 때리는 것보다 제가 해보니까 두 가지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99.5% 정도는 이 두 가지를 평생 달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달고 다니거든요.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게 잘 될까?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저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못 하겠는데요. 저는 그거 못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안 해야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요 두 가지만 빼면 창직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정은상입니다. 은상. 저는 대상, 금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상, 금상을 이름에서 벌써 받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취직시험까지 단 한 번도 1차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워가지고 쓰는 거는 저는 완전히 저는 젊은 때는 몰랐는데 지나서 보니까 외워서 쓰는 건 일단 나하고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1차에 붙어본 적이 없는데 재수를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애시당초 공부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뭐 벌써 이제 대학 교수도 이제 정년퇴직을 올해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랜딩 해가지고 비행기 경납고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륙 준비. 아직도 안 되셨어요? 예,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 사는 중국 캠퍼스에 사는 그 1인 창직 과정을 지금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지금 8월 말에 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 중학교 교사입니다. 중학교. 신당동에 있는 장충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합니다. 방과 후 학교가 아닙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가서 이제 한다고 저보고 신체 검사하고 저기 해오라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채용에 관련되는 그걸로. 그 아무 병원이나 안 하대요. 그것도 정해준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계산. 2006년생입니다. 난 13세. 저하고 52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하고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올 가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에 있는 아까 그러신 말씀 보문동의 용문중학교에 가을부터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 교육청에 행정국장을 우연히 제가 출판 기념회 사회에 했는데 책을 내신 분 동생이 그 행정국장이라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 좀 부탁합니다. 예, 물 한 컵 좀 부탁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서울에서 이런 걸 하는데 제주도에도 필요하면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내가 몇 번 내려가서 진로 교사들 또 이렇게 좀 코칭도 해주고 이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제 소개는 뭐 필요 없고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그 본인 말고 내 자녀가 스마트폰에 목숨을 걸고 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산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 그거 스마트폰 자꾸 보면 눈도 나빠지고 유의 과목 같은 거 그거 계속 쳐다보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안 되니까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뭐 좀 새로운 게 있으니까 좀 잘 연구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을 말씀드리고 1번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좀 절제하고 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두 번째는 좀 마음껏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 1번 하면 손 2번 중간입니다. 중간이요? 중간은 없어요. 2번도 내가 보니까 지금 4분의 1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애매하죠. 정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답, 비밀, 공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스마트폰도 정답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2009년도 스마트폰에 푹 빠지면서 이런 자리로. 중학교 1학년이 저 같은 애들한테는 삼촌, 할아버지 뻘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얘기를 잘 들을까요? 똑같이 공방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몇 번 시도해보고는 그 다음에 오리를 다 내렸어요. 오리를 다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갈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학생들이 학교 오면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가져가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창직반, 반이 한 4개 정도 되니까 창직반 17명한테는 화요일 날 오후 2시 25분부터 45분 수업 두번 하는데
스마트폰을 지급을 해요. 두 번째, 스마트폰 지급해봐야 학생들이 와이파이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교실에다가 공유기를 설치해요. 공유기 설치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결제 올려가지고 뭐 품위를 받고 이래가지고 한 달 걸렸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남자 학생 17명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발랄한지 수업 2시간 하고 나면 제가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처음엔 진이 빠졌지만 요즘은 진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놀기 때문에. 자, 같이 놀아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게임 좋아하지? 좋아하는. 그럼 스마트폰이 게임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제가 매주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같이 토론하거든요.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합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물어봅니다. 자, 중복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얘기해봐라. 금융 같은 걸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한 50개 정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게임만 하는데 내가 게임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끝냈습니다. 공감대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몰랐는데 학기 말쯤 되면 이제 검색의 달인이 됩니다. 구글과 네이버와 유튜브로 찾아보는 건 제가 얘기하면 바로 찾아요. 그 다음에 타이핑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밴드를 만들었어요. 학기 초에 밴드를 만들었더니 학생이 17명 중에 절반이 밴드에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가입하려면 만 13세 이상이 돼야 돼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겨우 가입을 해요. 그러면 제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냐. 모든 건 다 밴드로 합니다. 저는 밴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토론하고 난 다음에 자, 두 번째 시간 스마트폰 꺼내서 이제부터 물론 그 전에 이제 A4 용지 나눠주고 연필 안 갖고 다닙니다. 요즘에 제가 연필을 두 탓을 깎아갖고 나눠주고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토론을 스마트폰에 대해서 했는데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한번 적어봐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분 남으면 자, 이제부터 스마트폰을 꺼내서 밴드에다가 글 쓴 내용을 사진을 찍지 말고 타이핑을 해서 올려요. 심지어는 말로 타이핑하는 것도 다 알려줘요. 우리 애들이 다 올립니다. 저는 앉아서 자, 누구 올렸네, 누구 안 올라갔네 이것만 시켜요. 거기는 물론 17명 학생들하고 저하고 반에 들어오진 않지만 항상 저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진로 교사하고 같이 붙어놨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직을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창직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타보십시오.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서천문화원에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했습니다. 저보고 작년 12월에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좀 젊은 분들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대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젊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60대, 70대, 80대가 설명을 하면 왜 못 알아듣는지를 못 알아듣겠대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20명이 오면 똑같은 말을 21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을 것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알려줬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85세 명예교수 한 분이 오셨어요. 85세. 건국대학교 수의과에. 제가 태어난 해에 서울대학교 수의과 입학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내가 10년 전에 스마트폰을 너무 좀 우습게 봤다. 우습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 그 첫 시간 저한테 수업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스마트폰을 교체했어요. 새 걸로. 굳었다.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본다면 스마트폰은 이제는 사라질 시기가 돼서 사실은 2007년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는데 저는 저 애플워치를 차고 다닙니다. 이제 사라질 때가 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이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면 창직하는데 큰 도움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하고 두 번째 독서하고 글 쓰는 데서 창직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직은 기업가 정신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배제되어 왔어요.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닙니다. 그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돈을 좀 많이 벌겠다.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다 보면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가 정신에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돈보다 가치를 우선둬야 됩니다. 돈보다 가치를. 우리 흔히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지. 돈을 안 벌면 무슨 그게 창직이고 창업이고 비즈니스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50세 넘어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분들 창직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먼저 벌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깨지냐면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서서히 나빠집니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 먼저 가치를 먼저 찾아. 과연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부모님과 내 가족들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참 나를 많이 도와줬다. 이제는 내가 좀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베풀어야 되겠다.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뭐 가지려고만 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사실 이 지식도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주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도도동 옆에 바닷가에 횟집이 5개가 있어요. 제가 한 집을 갔습니다. 용출 횟집이다. 무지하게 잘 돼요. 무지하게 잘 돼요. 근데 내 집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 용출 횟집은 저녁에 8시 반에는 마지막 오다를 받고 9시에 문을 닫습니다. 왜 닫냐 물었더니 옆집 때문에 그래요. 옆집 때문에 문을 닫아요. 저보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닫으니까 그 집은 더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앉아있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고양시에 가면 강강술래라는 무지무지하게 큰 강강술래 일본 농원점이라는 무지무지하게 큰 식당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식당입니다. 그 식당은요 가끔씩 무슨 명절이라고 이벤트 하는데 통큰 이벤트를 합니다. 통큰 이벤트. 어떤 식이냐면 그 공도 많이 안 비싸거든요. 100명이 와서 100인분을 시키면 100인분을 싸줍니다. 그러니까 50%에 먹는 거죠. 그렇게 통큰 식당인데도 그 상무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 식자재 사입하는 거
구매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우리가 좀 살 수 있습니다. 더 싸게 농수산 시장 가서 사는 것은 두 번째고 그 지역에 있는 식자재를 먼저 사주겠다. 그런 정신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창직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떻게 창직을 하게 됐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외워서 하는 게 안 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니까 직장 생활 20년 딱 하고 99년도에 46세의 나이로 퇴직을 했어요. 왜 퇴직을 했냐? 제가 다니는 직장이 외국 은행이었어요. 저는 국내파기도 하지만 공부한 게 없어요. 저는 학사예요. 학사. 우리 박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사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물론 영어도 잘 못하죠.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뭐 MBA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들이 와서 방방 뜨는 것을 보고 아,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46세에 제가 퇴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동안 제가 교육사,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관리사 여러 가지 일을 들어왔어요. 10년 동안 했는데 결론이 뭐냐? 나는 돈 버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났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 그리고는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밥 사고 제가 커피 사고 하면서 2년 반 동안 그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의 가치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뭐 블로그, 뭐 전 다 하니까요.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아들 둘이서 아빠는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가족으로부터 상당히 제가 많이 질책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 이게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다른 거는 제가 못했는데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집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을 미리 좀 내다봤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에 이제 책이 나오면서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아들들 불렀는데 가족들이 와서 보고는 아빠가 이런 분들을 코칭했어? 그때부터 가족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 고맙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를 먼저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머니는 따라오더라.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자, 나이가 들어가면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뭐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돈 없으면 안 되죠. 요즘 움직이면 다 돈인데, 그죠? 자꾸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헛다리를 짚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창직한다고 앉아있으면 가장 무서운 적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무서워. 창직 뭐 한다고. 왜? 공인업보로 친구들 만나면 뭐 얘기하다가 야, 이 사람은 머리만 해도 돈을 벌려도 돈도 안 벌면서 무슨 창직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걸 못 이겨내요. 그냥 거기서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하면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습니다. 조급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또 뭐죠? 비교하는 그 두 가지만 안 해도 조급한 게 없어지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 많이 연습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항상 그 얼마 전에 칼럼을 평균주의 함정이라는 칼럼을 썼지만 우리는 항상 평균을 두고 내가 평균에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못 가면 열심히 좀 학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됩니다. 그 평균주의 함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독서가 됐습니다. 자,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낸 사람과 책을 안 낸 사람. 제가 이제 책 쓰기 전까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책 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유, 좋습니다. 어디보다도 여기가 가장 파퓰레이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제가 아예 제가 출판 기념회 전문 MC로 사업을 하나 확보해도 될 만큼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계속 출판 기념회 3월, 4월, 5월, 6월, 7월 제주도 가서 했고요. 14일 날. 8월 20일 날 강남에서 하고요. 9월 13일이나 16일에 저의 책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10월 달에 제가 또 코칭을 해서 작가를 데려서 대필해서 글을 쓴 사람도 책이 나와요. 11월 달에 또 한 사람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마 제가 기록을 냈거든. 근데 그것도 대부분 다 제가 말씀드린 다 첫 책입니다. 저만 첫 책이 아니고 다 첫 책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출판 기념회를 저는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출판 기념회 아닙니다. 저자가 와서 무슨 뭐 자기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연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출판 기념회 하는데 저자가 이제 사인회는 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제가 계획을 선하고 난 다음에 참석자를 다 소개합니다. 일일이 저하고 저자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 이분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 소개.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여형 출판기입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 특히나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배우자를 불러냅니다. 첫 책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서 그날 승패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밑에 나와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부부 같으면 호응을 꼭 시킵니다. 그럼 너무나 좋아. 그리고는 이제 축가나 축하 연주를 한두 하고, 그리고 뺑뺑이 추승기를 돌려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자와 앉아서 제가 토크쇼를 합니다. 토크쇼도 사전에 저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즉석에서. 평소에 묻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시고요. 책 내신 분 중에 단독으로 책 내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공저 말고. 예, 여기 대단하십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저 200권하고 단독 책 한 권이면 왜냐하면 공저를 내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욕을 먹더라도 단독으로 내야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글 쓰는데 이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글을 써야 되는데 안 씁니다. 저도요, 공부는 안 했지만 공대 나왔어요.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글을 쓸 생각도 없고, 그렇게 50대 중반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50대 초반에 네이버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블로그를 쓰면서 그냥 쓰지 않고 제가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했어요. 지금 548회까지 나갔습니다. 548회면은 10년이 조금 넘었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분들에게 전부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저한테 뉴스레터 받으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분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의 창지 칼럼을 실어서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내는 창지 칼럼은 전혀 안 읽어보고 거기에 웃음 충전소, 우스갯소리를 더 봅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이메일로 보내는 게 한 3,500명,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다 합하면 일주일에 한 3만 명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뉴스레터를 보내는 사이트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효경 선생님을 내가 처음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누구와 만났다는 걸 내가 기록을 다 해놔요. 이게 무서운 작전이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어디 가서 우리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능률협회 조차 모임 가지고 그 전문의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네요. 제가 돌아서서 스마트폰으로 찍어봤어요. 전문의 우리가 2012년 8월 달에 무슨 마케팅 포럼에서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게 저의 무기입니다, 사실. 저기 한 달에 몇만 원 안 하니까요. 그런 뉴스레터를 가지고 제가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요즘은 한 달에 칼럼을 10개를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가서 정대상 말고 금상 말고 정은상이라고 치면 제 칼럼이 쫙 나옵니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 그래서 엊그제도 무슨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자 어디 사자 할 때 그 친구들은 벌써 다 검색해보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다 떠있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자고 있어도 책 내신 분 대부분 마찬가지죠. 나는 자고 있는 시간에 책은 돌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글 쓴 내용은 계속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에 친구 한 분이 대구 계신 분이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책을 가지고 우리 독서 모임에서 독서를 했어요. 20여 명이 저의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만났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활동하는 거 보고 우리가 그냥 책 선정을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고맙잖아요. 글쓰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안 씁니다. 자, 독서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독서의 방법. 독서의 방법. 독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독서하는 방법은 지구상의 인구수만큼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빨리 읽고 늦게 읽고 밑줄 치면서 읽고 태그를 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독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도 80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눈도 아프고요. 정말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 계속 탈락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폰이니 별거 인공지능이니 별거 다 나오는데 앞으로 무슨 수로 장직하고 다음 직업을 만들고 평생 직업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뭐겠습니까? 책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강연으로 아무리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나의 것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다들 힘듭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도 책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책 한 권에 15,000원, 16,000원, 13,000원 이 정도에 그 정도 읽을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쓴 사람이죠. 한국에서 강연하면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나요? 그랬더니 베르나르 베르베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써! 쓰는 수밖에 없어요. 쓰면서 넣는 겁니다. 이게 쓰면서 넣는 거지 잘 준비해서 넣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코칭하고 저를 또 코칭해주는 고정욱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288권을 했어요. 1년에 300회를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독서를 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다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마다 칼럼을 쓰는데 일요일에 보통 칼럼을 쓰죠. 글을 쓰려고 이걸 갖다 펴놓으니까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찢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사부님, 난 내 마음대로 쓸게.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게 글이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국문과를 나왔어요. 지금은 중개사 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또 두근거렸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첫 장에다가 이 책을 아내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퉁쳤지만 마지막 교정 보는데 이 전문자가 아닌 사람 자기 글을 못 봅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꼬셨죠. 교정 한번 봐줄 수 있겠어? 봐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거 없을 때. 그랬더니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글 좀 쓰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한마디에 완전히 기살았어요. 만약에 아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건 무슨 글이라고 써 이러면, 근데 제가 봐도 글은 아닌데 저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완전히 제가 기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참 웃길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글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잘 모르는 사람이 친구인데 좀 젊은 한 40대 정도. 선생님 글을 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확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1대1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 요즘 내가 그러지 않아도 글을 자꾸 쓰다 보니까 나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쓰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메시지. 바로 답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래요. 제가 삭제했습니다. 대처하는 방법은 그런 거죠. 그냥 대놓고 할 수도 있지만 독서와 글쓰기는 여러분들 제가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려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꼭 그 방법이 뭐 여러분들에게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데도 책을 많이 안 읽는,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으라고 자신 없어 하시는 대부분이 뭐냐면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아웃풋이 없어. 뭐가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안 읽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연필 가지고 밑줄 쫙 긋지 않습니까? 밑줄 쫙 긋고 옆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넘버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제가 말로 필사를 합니다. 말로 부분 필사. 밑줄 끈 내용을 말로 필사합니다. 노트북에서는 데스크탑은 안 되고요. 데스크탑은 뭔가 끼워야 되고. 노트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에 들어가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가지고 구글이 문서에 들어가면 거기에 음성 입력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켜놓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플, 제가 이제 맥을 쓰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마침표 물음표도 되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그게 안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물음표 마침표 없으면 어때? 이거 내가 볼 건데. 그죠? 내가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또 해보니까 저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저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한 85% 정도? 근데 문맥만 있으면 잘 안 고칩니다. 뭐하러 고쳐? 내가 내용을 알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 읽고 만약에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한 10페이지 정도 된다. 10페이지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야 될, 제독을 해야 될 건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제독하면 다시 읽어보고 아니면 이제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책을 덮습니다. 책을 치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페이지 지금 A4 용지에 거기에 저 말로 쓴 글 있죠. 그걸 제가 한 두세 번 읽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됩니다. 아 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덮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독후감을 씁니다. 내 마음대로 습격을 씁니다. 책 제목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독후감 있고 내가 부분 필사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요. 나중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독서 모임을 한 군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하려면 얘기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네. 그럼 저기 제가 거기 이제 구글에 넣어놓은 걸 여기 끄집어내가지고 한 서너 번만 읽고 가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걸 키워드 독서법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지 말합니다.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지 말라는 걸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런 창직에서는 벤치마킹이 이 아주 쥐약입니다. 쥐약. 벤치마킹 하지 마세요. 벤치를 다 치워버리세요. 벤치마킹을 하면 평균밖에 못해.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가. 가지 말고 그냥 벤치마킹 없애버리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거지. 그게 창직이지. 빠르나 늦으나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나 내가 가는 길 내가 가야지. 남 하는 거 봐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남 따라하지 마. 남 따라하는 건 그건 창직이 안 된다. 평균밖에 못 가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과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요. 저 이거 안 씁니다. 제가 스마트폰하고 젠더를 갖고 다니는데요. 어디 강의 가면 이걸 쓰거나 아니면 조금 여기는 작으니까 내가 일부러 얘기했지만 좀 크면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연결하면 이게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나오는 게 있어요. 요즘 뭐 저기 미라캐스트 같은 거 쓰면 다 나오면 조금 와이파이가 좀 돼야 되지만 그런 걸로 씁니다. 그럼 대부분 부르는 사람이 컴퓨터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모니터나 이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더 이상 스마트폰이 아니고 스마트 컴퓨터입니다. 내가 집에서 맥으로 제가 잘 안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그냥 스마트폰에서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요즘 파워포인트 앱이 다 있어요. 키노트도 있고 다 있어요. 불러가지고 보여주면 됩니다. 필요할 때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창직할 때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생겨납니다.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메가드 스쿨이 왜 메가드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메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메가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했던 메가드가 그때 나이도 70세입니다. 1880년생이고 1950년에 인천 상륙작전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55세에 별 4개 달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군복 벗고 집에 갔다가 2차 대전 나고 다시 왔어요. 나는 그 사람의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단한 노익장이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한 500년 전에 더 훌륭한 장군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최영 장군이죠. 최영 장군. 제주도 가면 있고 고양시 가면 최영 장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최영 장군도 70세에 돌변 앞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500년 전. 메가드의 500년 전.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이 아무 상관없어요. 나이.
몇 년 전에 제가 잠실에 강연을 갔는데 앞에 한 분이 강연을 하고 계세요. 한 5년 됐습니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보고 강사료를 보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쓰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앞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쓴 거예요. 1920이라고 씁니다. 김영섭 명예교수 95세. 와, 제가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서서 강의하죠. 여러분, 나이 이제 90은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사고나 뭐 질병으로 친구들 뭐 부모님들 보면 저희 아버님도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은 지금 92세인데 아직도 장수는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 장수를 내가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려면 제일 건강에 신경 써야 되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눈, 또 하나는 다리. 눈하고 다리를 잘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스마트폰과 이런 기기들을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상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소셜 네트워킹 여러분 하고 계시죠? 소셜 네트워킹, 저는 소셜 네트워킹 종류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오디언스가 달라요. 보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만 그냥 죽기 살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만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 합니다. 왜 다 하냐면 제가 또 알려줘야 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합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페이스북은 굉장히 저한테 많이 기여를 해요. 저는 놀러 다니는데 사람들은 제가 일하러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요즘 말로 있어빌리티입니다. 있어 보인다와 어빌리티를 합해가지고 있어빌리티. 이번 주에 칼럼 제목이 여러분 있어빌리티가 좋습니다. 없어 보인다는 것보다 있어 보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이면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쪽으로 가시려면 소셜 네트워킹 많이 활용하세요. 방탄소년단처럼 여러분들 팬덤이 있으셔야 됩니다. 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딜 가나 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팬을 만들려면 소셜 네트워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소셜 네트워킹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자꾸 와서 나 친구하자고 수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서서라도 소셜 네트워킹 많이 해요. 오프라인의 친구만 친구가 아닙니다. 온라인의 친구는 더 많은 친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늘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 만났는데 여러 번 만난 사람 같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가 아버지 출신인데 오는 후배가 거기 이색 펜션 이렇게 이걸로처럼 생긴 이색 펜션에 거기에 주인으로 하고 있는 친구.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아버지 15기인데 그 친구는 20기고 15기 저 애월에 누구 한 분이 계시는데 서해광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가족들이 와서 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나 그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번 연락해보자. 연락처 다. 그래서 연락처를 해가지고 반갑다. 뭐 우리 말 바로 놓죠. 평생 처음 만나서 60대 중반이라 바로 놓죠. 반갑다. 내가 그때 토요일인데 지난 토요일. 내가 일요일 날 출판 기념회 오후 4시에 하기 위해서 제주시로 간다. 그리고 오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전에 교회를 갈 것이다. 그 친구가 나도 교회 간다. 수백 개 있는 교회 중에 하필이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렇지도 않은 교회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로부터 저하고 같이 제주 오름하고 몇 군데를 같이 돌았어요. 제가 그 친구 보니까 제주에 계명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와가지고 7, 8년 동안 유정란 양계장 무지하게 고생하고 다 정리하고 지금은 2년 동안 잘 쉬고 있어요. 내가 만났더니 푹 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푹 쉬어야 이왕
쉬는 거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오름, 뭐 숲 이런 데 가니까 내가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하는 걸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줬거든요. 지금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히트를 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어딜 가나 각광을 받는다니까.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시장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머지 반은 뭘까요? 제가 정리하는 나머지 반은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상직 교육협회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포럼을 왔는데 내가 이게 잘 온 건가 못 온 건가.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하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면 이게 좀 웬만큼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중간에다 포기를 하고 중간에 다 말하고 창직에 가장 안 좋은 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시고 시작이 반이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작한 일에 의심을 버리고 끝까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창직 7개명 혹은 기업가 정신 7개명 이거는 구글에 가서 치면 다 나옵니다. 첫 번째가 돈보다 가치를 우선하고 두 번째는 조급하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독서하고 글쓰기가 기본이다. 네 번째는 따라하지 마라. 다섯 번째 스마트 도구로 무장하고 여섯 번째 소셜 네트워크를 넓히고 마지막에 시작이 반인데 나머지는 의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